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이야기. 이번에는요, 돈 버는 절세, 주택 증여 시 취득세 최고 12%, 토탈 12.5% 폭탄, 세대별 부과를 거론하고 있다. 증여 취득세 연자제를 하자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이 22번째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한테 집을 좀 팔아달라 하고 안내를 했지만은 사실상 뭐 입구 전략과 출구 전략은 모두 봉쇄한 상태에서 팔아달라고 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22번의 대책 속에서 사람들은 주택을 팔지 않고요. 왜냐하면 양도세 중과 때문에 팔기 어렵죠. 보유하자니 또 종부세 중과가 나오니까 굉장히 힘들어서 우회 전략으로 증여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증여가 좋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증여세도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가 좋겠다고 해서 증여로의 우회 전략을 세웠는데 그 빠져나갈 틈을 요번에 또 봉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여 시에만 취득세율을 더 높이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요. 1주택자에 대해서는 일반 취득세율을 뭐 취득 가액에 따라 평수에 따라 1에서 3%로 그대로 정하고 있고요. 2주택자부터는 8%를 정하고 있습니다. 3주택자에게는 12%, 법인 취득할 때는요. 1주택이라도 12%를 무조건 부과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취득세는요, 사람당 기준으로 합니다. 세대별로 기준을 하진 않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일반 취득세율이 뭐 8%, 12%라는 것은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소득세 0.5%는 제외한 금액이니까, 제외한 세율이니까 그것까지 하신다면 더 높겠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회적으로 증여하겠다는 사람이 나오니까 이번에는 증여시 취득세율을 높이겠다는 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입니다. 현행 증여시 취득세율은요, 3.5%고 농어촌 특별세 0.2, 지방소득세 0.3하면 4.0%입니다. 4.0%인데요, 일반 주택보다 좀 높겠죠. 이번에 검토하고 있는 것은요, 1세대 1주택, 그러니까 1주택자인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 4.0이고요. 2주택인 경우에는 8.5까지 적용하겠다. 3주택자인 경우에는 12.5%까지 적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더 충격적인 것은요, 이게 취득세는 사람인별, 그러니까 취득하는 사람별로 부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2주택이다 그러면 2주택을 부과받고 1주택이면 1주택인데요. 증여받을 때는 한 주택만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증여하는 사람의 세대 통합 주택수에 따라서 취득세를 중과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갖고 가히 충격적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1세대 2주택, 3주택을 가졌을 때 자녀한테 증여를 하면은 받은 사람은 한 채지만은 아버지가 두 채, 세 채이기 때문에 취득세를 중과하겠다. 이게 뭐냐면 취득세 연자제를 연상하게 한다는 것이죠. 어, 만약에 부부하고 자녀가 살고 있는데 이제 1세대 3주택이 자녀한테 증여를 하면 증여 하나마나 취득세 중과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가 세대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세대 분리를 해줘야 되는데 하려면 또 그 기준이 좀 있습니다. 어떤 기준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녀가 30세 이상 돼야 됩니다. 그러면 독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독립한 사람한테 증여하면은요, 이렇게 1세대 2주택, 3주택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결혼했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랑 같이 살아요. 소득도 없고 그래서 1세대 1주택, 1세대 4주택으로 돼 있죠. 근데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아니면 이혼해서 별도의 세대로 구축해서 나갔다. 그럴 경우에는 별도 분리세대로 인정합니다. 이럴 경우 증여에도 마찬가지로 1세대 다주택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면요, 중위소득 이상의 40%,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경제활동이 있다고 보고 분리 세대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하지만은 이런 30세 이상인데 별도로 독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등본만 따로 떨어져 있고 부모랑 같이 산다든가 또 실질적으로 독립하지 않고 있다. 그런 경우는 어때요? 그때는 1세대 다주택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세대 분리 안 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이혼했을 때 별도 세대지만은요, 이혼하고서 같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독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 세대로 인정한다는 점 유의하십시오. 그 다음에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금액을 잠깐 볼까요?
현재 2020년도 기준입니다. 1인 가구일 땐 175만 원이 중위소득이에요. 거기에 40% 이상이니까 70만 2천 원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2인 가구는 119만 원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뭐 구성원에 따라서 10인 가구까지 명시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미성년자인 경우에 소득이 아무리 있어도 별도 세대로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 유의하시고요. 단 미성년자가 결혼을 했거나 뭐 가족이 사망해서 자기밖에 없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독립세대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세금 비교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1세대 3주택자가 증여를 자녀한테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취득세 중과가 통과된다면 그 취득세에 따른 그 금액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행으로 하면 15억짜리 주택을 증여하면 정말로 4억 2천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증여세 납부하는 이유가요. 보유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증여세 4억 2천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여를 하겠다는데 이 우회 전략마저 막는다는 것이 참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4억 2천이고요. 취득세는 4%니까 6천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토탈 4억 8천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그 취득세 중과 1세대 3주택인 경우에 12%랑 기타까지 합치면 12.5%인데 이것을 통과시킨다면요. 증여세는 그대로 4억 2천이고요. 취득세는 1억 8,75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전체는 6억 750만 원이 되다 보니까 현행과 비교해서 1억 2,75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현행 증여도 4억 8천이라고 하는 큰 금액을 부담하면서 증여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거기다 1억 2천을 더 추가로 한다니까 정말로 참담하기 그지없는 어떤 대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취득세도 연자제를 통해서 중과를 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요. 어떻게 솔루션이 있을까요? 뭐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개정안이 상정이 되면은요, 내년부터 보통 시행이 보통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안에 증여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증여해야 된답니다. 돼야 되겠죠. 근데 모두 증여를 하는데 증여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고 상황이 안 좋다면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겠다. 혹시 그러면은요, 세대 분리 후 증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세대 분리 후 증여가 가능한 집안은 있지만 다 미성년자예요. 불가능하다고 하면 어떡할까요? 내년도에 잘못하면요. 부부간에 이혼하는 사례가 속출할지도 모릅니다. 실질적인 이혼을 한다면 세대 분리가 가능하거든요. 자, 이렇게 그 잘못된 그런 어떤 세금 정책은요, 가정을 파괴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그 취득세에 대해서 그 연자제 형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을지 않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가혹하고 냉혹한 그러한 세금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돈버는저스의 주택 증여 시 취득세 최고 12%, 토탈 12.5% 폭탄 부과, 세대별 부과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과연 증여 취득세 연자제를 하자는 것인지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콘스탄트 기메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